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2021년 5월 30일 일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72강 할 차례입니다. 매일같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5월달 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러한 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25도 이상 초여름 날씨를 보일 거라 그래서 오랜만에 휴일에 아주 맑은 날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낮에 산보하시고 이렇게 그 초여름에 건강한 날씨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에는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요. 내일 아침에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 낮에 햇빛이 좋을 때 건강 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협상을 하는 이 5가지 이 프로세스, 내용 증명 발송하는 내용 첫 번째고,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이 내용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투, 이 앞글자,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 하지 않기, 그리고 침묵 종결법, 이렇게 5가지가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두 기둥으로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 여기 내용증명과 가처분과 인도명령 협의 시도와 관련된 이 교재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실전반 제자분이 공부해서 저한테 이제 그 소송을 하면서 보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이요.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교수님, 변론을 끝나서, 그러니까 재판을 끝나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변론 끝나서 내용 올려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변론이 끝났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치는 극경사이고 우천시 우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분묘 설치,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경매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하고 B 부분이 있습니다. A 부분이 우리 투자자, 제자가 현물 분할을 할 때 원하는 부분이고요. B 부분이 우천시 우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분묘 설치할 수 없다. 우리 제자분은 최악의 경우 이 토지를 이용해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분묘역을 현물 분할 받아 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 분묘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내놔 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크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경사도 많이 지고 우천시 빗물이 이리로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협의가 안 되면 경매에 처해서 대금 분할을 해달라. 여기까지는 현물 분할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바로 경매에 의한 이러한 그 배당에 의한 대금 분할을 주장하는 겁니다. 임도 부분도 피고가 주지 않으려고 좋은 부분, 그러니까 임야의 도로가 임도죠. 여기에 이제 임도도 있고 그런데 옆에 이러한 좋은 부분은 피고가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좀 경사가 지고 우천시 우수가 많이 흐르는 지역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가지고 와도 임도를 없애서 출입을 막거나 폐쇄할 생각이 없고 그대로 사용하겠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우천시 우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피고 원고, 여기 보시면 원고가 얘기하고 피고가 얘기하고 또 판사가 얘기합니다. 또 원고가 얘기하고요, 피고가 얘기하고 판사가 얘기하고 원고, 피고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천시 우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개발해서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원고는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준비서면에 제출한 토지의 위치를 설명하고서 그쪽은 어렵다. 이 더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45% 정도를 분할해 달라. 또 40% 어떠냐? 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원고는 상의해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피고는 종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변론을 하면서 지금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길은 그래서 조정으로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판사님은 언제든지 조정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 이렇게 변론을 했던 내용들이 돌아오는 6월달 2021년 6월 24일 오후 3시에 조정으로 잡아본다는 이러한 조정으로 가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 지분경매하는 이 물건은 원 피고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조정으로 변론에 가서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성립이 돼 가지고 매도를 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조정으로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다음에 6월 24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또 이 조정은 어떻게 끝났는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증명, 가처분과 인도명령이라는 이러한 도구를 갖고 프로세스를 하고 협의를 시도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을 낙찰받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본안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만으로 타공유자의 합의를 본다면 아주 좋은 경우죠. 우리가 대부분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요, 소송 가기 전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는 뭐 한 20% 내외 정도고요. 대부분은 공유물 분할 소송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되고요. 그 중에 50% 이상이 조정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요, 대금 분할 내지는 현물 분할하는 경우보다는 합의에 의해서 서로 간의 협의로 이렇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협의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이런 프로세스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런데도 내용 증명 보냄에도 묵묵부답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도저히 이렇게 협의할 가능성이 없을 때 바로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부동산 처분 가처분을 타공유자 지분에다가 하는 거죠. 내 지분에다가 가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피고인 타공유자의 이 부동산의 가처분을 해가지고 살짝 압박을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근데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타공유자 내지는 또 채무자가 살고 있을 때 인도명령을 통해 가지고 잔금을 납부할 때 여러분들이 또 압박하는 방법으로 인도명령 신청에 관련돼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낙찰을 받아 부당이득금으로 시세 7천만 원 정도 하는 이 부동산을 연 8% 정도로 환산을 해서 월 46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물건은요, 저한테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하신 분들, 또 저희 이 실전반에는요, 경매를 오히려 지분 경매를 역으로 당해서 이 타공유자 분이 공부를 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은 경매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한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전반에 매주 수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방어를 한 케이스를 제가 올려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낙찰받아서 이렇게 월 4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타공유자한테 보낸 건데, 이 타공유자가 우리 온라인에 공부를 하러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통지서에 지금 274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낸 내용으로는 아주 강하게 바로 그냥 이 타공유자가 바로 우리 실전반의 제자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를 받은 분이 내용 증명을 이렇게 강하게 부당이득금 46만 원을 지불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바로 보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법정이자 12%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법무비용도 추가되고, 그래서 상대 타공자 입장이 들어보지도 않고 법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요량으로요,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협의할 여지가 없으니 처음에는 되도록 법을 운운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 보내는 내용 증명에 이런 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한 겁니다. 상대방이 이 첫 번째 아무리 내용 증명을 받더라도요, 편안한 이러한 기분이 들지 않고 완전히 상대와 싸우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고서, 여기 이렇게 통고서라고 써놨는데요, 이 통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증명이라 그러든지 통고서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제목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통고서 좀 부드럽긴 합니다. 뭐 여기 통고서 이런 거 내용 안 보내도 돼요. 사실은 제목이 없어도 되고 그대로. 근데 특히 내용 증명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고서보다는 통지서, 좀 부드러운 이러한 표현들을 좀 쓰시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는요,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보내주십사 하는 내용이 조금 아까 그 위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재가 또 잠깐요 지워졌어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통고서, 통지서로 좀 바꿔달라는 내용이고요. 발신인은 여기가 사실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해서 위표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귀하는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대로 위 토지에 주택을 축조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만약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 시세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8%의 수익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얻을 수 있는 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사용료로 매월 46만 6천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기아가 사용함으로써 인해 기아는 위 금전에 해당하는 부당이 등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이러한 준비로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이 서면이 도달한 후 조속히 위 토지상에 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주택을 철거해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을 매월 금 46만 6천 원씩 이 은행 계좌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먼저 통지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이자는 지금 12%로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무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법에 따라 청구할 것이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하고, 2020년 3월 17일 날 이렇게 타 공유자한테 도전적으로 법에 따라서 청구할 것이라는 첫 번째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냥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길게 보낼 내용이 아니고요, 지분 해소 문제로 서로 의논하고 싶으니까 내 전화번호로 좀 연락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요즘 같은 날씨 같으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보낸 통지서에 대한 타공유자의 답변 통지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겁니다. 이 타공유자가 바로 실전반 제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타공유자는 보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낙찰받은 토지의 뒷부분에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 토지를 현물분할로 가져가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법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희박한 이런 제안이 아닌가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공유자가 법을 운운하는 통지서를 강하게 보내다 보니까 법을 운운하는 통지서에 대해서 강하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있어 이 일상생활의 언어도 그렇고요. 물리적인 이러한 그 법칙에 의해서도 강하게 법을 운운하면 상대도 법을 운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 증명은 이렇게 강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법으로 한다면 나도 법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든 첫 번째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공부할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통지서에는 법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만하게 제안한다면 타공유자도 원만하게 대응하겠다는 이런 통지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통고서보다는 통지서가 조금 부드러운 제 개인적인 그 의견입니다. 이 답변서에 대한 내용은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다음 주에 6월 첫 번째 주에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제 끝내기 전에요. 지분경매에 보시는 것 같죠? 밴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분경매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라고 찾으셔서 이 노란 표지가 있는 이 첫 번 표지를 보고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가 6월달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강의 특강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요.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경매의 이러한 협상과 소송에 관련해서 아주 1일 동안 소상하게 또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아주 낮게 저감되어 있는 좋은 물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1일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 문의 주시고요. 1일 특강은 5만원입니다. 서초동의 진성빌딩 2층 교대역 1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깊은 공부, 지분경매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소송과 협상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1일 특강 6월 29일 화요일 날 오후 4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주 실전방 공부가 있습니다. 실전방 공부를 통해서요. 수시로 등록하실 수 있고 6개월 과정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2일 날 수요일 날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수시 등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이렇게 그 문의하셔가지고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 010-3033-9074번 교대역 1번 출구 또 교대역 3호선 13번 출구에 근처에 있습니다. 6개월 수강료가 400만원이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고 등록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분경매 중에서도 지분경매, 특수한 경매에 대한 노하우, 또 여기에 특전이 여러분들이 낙찰과 받아서 해결할 때까지 이런 법적인 부분과 또 협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소송을 임할 때 소장 내지는 준비서면 답변서를 쓰는 이러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소송 노하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처분의 노하우, 감리의 노하우, 특급 협상 기술, 또 멘토링 이러한 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니까요. 이 1일 특강과 또 6개월 수강 과정, 오프라인, 온라인 다 있습니다.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이 공부에 같이 참여해서 성공하는 이 지분경매 투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6월 첫째 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지서에 대한 이 답변서에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